네, 특별한 종목 상담의 이혜린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정말 시원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 전략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누실 수 있는 다양한 창구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문자 샵 2034로 남겨주면 되고요. 또 실시간 너튜브 댓글장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가람 매니저에게 상담받으셨던 가온칩스인데요. 그때 상담 당시에 국내에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 소식이 나온다면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상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AMD와의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무려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겠죠.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이가람 매니저를 만나고 왔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6월 미국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온칩스가 수혜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솔깃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가격 전략도 99,000원까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신규 또 매수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출발하기 전에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로 뛰는 스탁 요정 이혜린 아나운서의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민소의 포트에 담아라 진행해 볼 텐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신선한 이슈가 주목이 됐었던 LG전자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AI 인프라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새롭게 이슈가 된 만큼 이 LG전자 오늘 크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신선한 재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오늘 13%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 시점에서 담아봐도 좋다 하면 O, 아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 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5가 2개,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 혼자 X를 들으시면서 저는 LG전자 포트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니저님들이 다 O를 들어주셔가지고 포트 내 종목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LG전자 왜 X를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내일 시초가에 뜨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만 원 넘어서 이제 수익을 그러니까 몇 프로에 팔아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게 이제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10만 원 뭐 언더라든가 10만 5천 원 이하면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매물대 거의 위에 지금 매물대에 한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대에 들어가 있고 볼리점 헤드를 뚫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횡보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갔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장대 양봉 나오고는 횡보가 그러니까 장대 양봉 나오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상황이고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사서 11만 5천 원이나 뭐 12만 원을 목표가로 한다면 이제 그 가격은 이제 매수가 가능하겠는데 너무 먹을 게 작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2만 원까지 바라볼 수는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매력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은 왜 오래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물론 오늘 과도하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개인들까지 순매수세를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요. 제가 사실 방송 오기 전에 제가 기사 내용을 봤는데 우리 매경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죠. 네. 냉각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이제 칠러를 이제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마 내일도 한번 급등할 거라고 기대를 보여주는데 내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 한다라고 하면은 앞서 우리 조기주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원의 목표가를 설정하면은 저는 뭐 지금 충분히 담아봐도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2만 원만 안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 12만 원에 안착을 하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LG전자 앞으로의 주가 방향 함께 확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 포트에는 LG전자 편입이 됐고요. 다음에는 우리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뷰를 해볼 텐데 지금 전화로는 02-2000번에 4919 그리고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랑 유튜브로 신청을 해 주실 때에는 종목명과 함께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LX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8만 2천 원에
30%예요. 아, 네. LS 18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이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수익인데요. 네. 저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할 거거든요. 네. 근데요, 거기 나 산 날은 네. 3일 됐는데 뭐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있고 자회사의 주요 경영상 얼마나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하고. 아, 목표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목표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LS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LS라는 그룹 자체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거는 맞고요. 다만 좀 아쉽다면은 좀 빠른 시간에 잡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높은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고 제가 LS라는 그룹 자체에서 보실 때 필요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기준점 몇 개만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 기준점 안에서 대응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이거 항상 보셔야 됩니다. 전력기기하고 전선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있는 이턴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지금 몇 번째 말하고 있는데 티커는 ETN인 거고요. 구글이나 다른 데다가 이턴 코퍼레이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기업이 미국 내에서 올라갔느냐, 많이 하락했느냐. 뭐 1, 2% 밀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는 건 상관없죠. 내 거 올라갈 거니까. 대신에 만약에 한 7%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는 날이 온다면 그런 날 이제 변압기 쪽이랑 전선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미국에 있는 이턴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밀렸느냐 올라가느냐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국내에서의 1등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이 밀리게 되면 LS 일렉트릭과 포함해서 LS까지 같이 밀릴 수가 있어요. LS하고 LS 일렉트릭이 올라왔던 이유가 개별 재료가 있었지만 HD 현대일렉트릭 자체가 추세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일정이 있죠. 이번 주 마지막 날에 MSCI라는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보통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매도가 나타났던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종목이 밀려 내려오는지 그게 이제 이번 주까지는 상관없는데 아마 다음 주에 밀릴 거냐 밀리지 않을 거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LS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지만 기준점 두 개는 미국에 있는 이터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금요일 날 MSCI 편입 이후에 밀리느냐, 밀리지 않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LS에서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내일도 추가 강세가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고 LS 일렉트릭 자체가 이제 추가 증설까지 하겠다라고 나온 상태에서 LS를 보게 되면 LS 그룹사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LS 그룹사 갖고 있는 게 예스코 홀딩스라는 종목도 갖고 있는데 그 종목조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LS 전선도 갖고 있고 그다음 가온 전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 쪽에 관련된 건 다 아는 종목이 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배당까지 잘 주고 있고 그다음에 LS 뭐 에코 에너지라든지 뭔가 지금 케이블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슈가 너무나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LS가 작년에 제2의 뭐 에코프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 고점 라인 때 돌파가 나타난다면 제가 이 종목 들고 있는 상태라면 단가가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고점 라인 때인 19만 5천 원 정도가 온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뺄 것 같아요. 빼놓고 다음 주에 MSCI 편입 이후에 현대일렉이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 그거 보면서 더 올라가는지 더 올라가지 않는지 그다음 미국의 이터 코퍼레이션이 밀리는지 밀리지 않는지 그거를 보면서 보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고점 라인 때인 19만 5천 원대에서는 비중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미국의 이터 코퍼레이션이 밀리는지 밀리지 않는지를 보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S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터코퍼레이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금요일 이후에 빠지는지 아니면 상승을 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지금은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했다가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가 보인다면 같이 상승에 올라타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또하나님은 아이돌을 하시지 대박 나셨을 듯.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아이돌을 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민소의 포트에다마라를 하는 게 나을까요? OX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뭐가 둘. 뭐예요? 뭐가 오죠? 제가 여기 있어야 된다. O. 아니다. 아이돌 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조기준 매니저님 O를 들어주셨어요.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죠. 그럼 어디 가시게요 지금? 저요? 춤추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돌은 못됐지만 여기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02-2000번에 4919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2034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닝맨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은 금양. 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오늘 종가가 86,800원입니다.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목표가 그리고 언제 편투를 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매수가가 5만 원이 맞는 거죠? 네. 5만 원에 지금 84,50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매수가가 5만 원이라고 하면은 수익을 굉장히 축하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에서 팔자리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지금 이 리튬 가격에 대해서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 금양이라는 기업에 대해 주가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리튬에 대한 선물 가격을 지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제 컴퓨터 보시면 리튬에 대한 가격인데 지금 잘 보이시죠? 지난 12월부터 가격이 다 하락받고 있다가 2월 초부터 2월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리튬에 대한 가격들을 저점에서 매입하고 3월부터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때 대한 주가 흐름 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2월 달까지 뭐 고점에서 매입하다가 저점에서 사고 나서부터 3월부터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리튬을 사고 나서부터 두세 달 정도는 제조하고 판매하는 실전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대해서 리튬 선물 가격을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 가격 그 고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지난 3월부터 5월 때까지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파는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여기에서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지난 3월부터 5월 달에 산 가격보다 리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금양에 대한 주가들도 지금이 저점 찍고 다시 한번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자리에서 지난 저점을 깨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75,000원 밑으로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비중 10%에 대해서는 손절가 익절가죠. 익절가 75,000원 잡고 75,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어차피 지금이 50% 이상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75,000원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리튬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은 그때 또 올라왔을 때 또 다시 한번 수익을 실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양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매수가가 5만 원 그리고 오늘 종가가 86,800원으로 굉장히 크게 수익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축하드리겠고요. 익절가는 7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퀀타 매트릭스고요. 네, 매수가 4,000원에 1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오늘 종가 4,200원으로 조금 수익을 또 보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네, 차트를 보니까 3년 내내 빠지다가 네. 일봉으로 보면 이제 고개가 살짝 들거든요. 네. 다시 고개를 떨굴지 네. 폐혈증 의료기기 그런 것 같은데 회사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회사 내용하고 전망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퀀타 매트리스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상승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 내용을 이제 잘 아시고 사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거를 모르시고 사셨다고 보니까 이제 지금 시총이 700억 안 됩니다. 695억 정도의 소형주인데 이제 하루에 10,000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소외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최근에 소외주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워낙 많이 빠졌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연 매출이 30억, 작년에 30억 정도 났고 올해도 한 3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20-30억씩, 100억씩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흑자가 나려면 멀었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요 차트를 보면은 미국에 이제 우리가 모더나라는 주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걸 보면 모더나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모더나 이제 다 끝나고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도 보시면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이 장에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와 있고 100억이 안 되고 10,000주도 거래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4,000원에 잘 기술적으로 잘 사셨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5,000원대에 이제 매물대가 있고 요런 주식은 사실은 한번 큰 수익을 내주기도 합니다만 저는 5,000원 정도에 이제 갑자기 튀는 호재가 나오면서 폐혈증 관련해서 이제 진단키트 뭐 수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프랑스에서도 같이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은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5,000원대에 계속적으로 매도 주문 내시고 아니면 소양,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10% 정도 사시는 거는 너무 많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3%나 5% 이내만 한 번 더 이제 더 노려보시고 기본적으로 5,000원에서 한 20% 정도 수익은 챙기시고 나머지 3% 정도만 좀 더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지금 4,200원인데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어요. 근데 기술적인 위치 굉장히 좋다. 4,000원대에서 잘 들어가셨고 다음 목표가 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해서 남겨주셨고요. 19,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7%라고 하셨습니다. 홀딩을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김흑태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일단 뭐 전지박, 동박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지박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건데 디스플레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OLED 제품으로서도 판매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차트 흐름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조정을 다 거치고 다시 이제 주가를 바닥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전지박에 대해서 판매량에 대한 실적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북미 지역을 따라서 이제 전지박에 대한 수출도 증가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지금 자리는 뭐 지금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 홀딩하는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중이 지금 17%나 좀 많은 장에서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에서는 좀 홀딩하고 계셨다가 이 자리에서 18,000원만 돌파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요 19,300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19,3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어차피 단기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전지박에 대한 매출 증가 또는 실적을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야 전기차에 대한 업황이 좋지 않은 흐름이지 조금 더 후반기를 가면 전기차도 다시 한번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보시면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22,000원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홀딩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매수가 위까지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더 10% 정도까지만 줄여놓고 홀딩하시고요. 손절 라인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14,000원까지 조금 더 깊게 보세요. 깊게 봤을 때 14,00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보이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0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요. 또 매수가 19,3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또 많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셔서 꼭 익절까지 화이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루스 첨단 소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호텔 신라 네, 호텔 신라 매수가랑 비중은요? 63,000원에 네. 30%. 호텔 신라 6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오늘 예. 종가가 56,800원. 하락폭이 조금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 그거 한 6개월 정도 됐지 싶은데 네. 팔고 네오 위주로 바꿀까 싶어가지고. 네오 위즈요?
예.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님, 예. 호텔 신라를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네. 아니면 호텔 신라를 팔고 네오 위주로 갈아타도 좋을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 호텔 신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좀 원래 호텔 신라 종목 말고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신라 호텔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뭐 망고빙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그거 대비 종목의 주가는 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세 자체가 그러니까 여행객들 자체가 국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해외 여행 가게 되면 너무 면세점 쪽을 찾아가기보다는 다른 쪽을 좀 찾아가게 되어져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사후 면세점 쪽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이번 면세점보다는 사후 면세 쪽으로 더 많이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호텔 신라가 거기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면세 업종에서의 회복이 조금 느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증권가에서는 이제 1분기 이후에 2분기부터는 면세 업종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항상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대가 다시 올라갈 거냐, 6만 원대를 다시 이탈하지 못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이제 쭉쭉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다시 5만 5천 원을 또 깨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어닝 발표까지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사이에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뭔가 한중 관련해서 뭐 나온 것도 없었고 그래서 봤을 때 면세 업종에서 크게 회복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더 밀려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5만 5천 원짜리 지난번 저점 자리인데 이거를 그냥 단숨에 깨고 내려간다 했을 때 지난번처럼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게 아니고 거래가 동반되면서 만약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5만 5천 원짜리 깰 때는 비중 한 절반은 탈 것 같아요. 비중 한 절반은 빼고 나머지만 한 2달 정도 보면서 2분기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1분기 어닝 발표 이후에 올라올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고 만약에 5만 5천 원 깨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6만 원대 안착이 나와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올라갔을 때 매수가 라인대가 또 저항대가 돼서 저는 이 종목에다가 비중 30%를 굳이 넣어야 될까라는 입장에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은 매수가 온다면 마찬가지로 절반은 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다른 이슈거리들 지금 게임 쪽도 이슈가 나온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멘트하신 네오위즈는 제가 봤을 때 큰 이슈가 지금 상태에 별로 없어서 뭐 다른 쪽 뭔가 지금 새롭게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바꿔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호텔 신라는 5만 5천 원 또는 6만 3천 원 왔을 때 비중 절반은 팔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6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만약에 5만 5천 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쭉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오 위주로 갈아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오 위주보다는 오히려 조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 혹은 섹터로 옮겨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반도체도 이게 종목이 좀 너무 많아요. 뭔가 사고 싶은 종목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네. 지금은 선남공정 위주로 약간 올라간 상태에 있고 HBM 쪽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공개 방송 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한 종목 소개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한 종목을 차라리 담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말고 어느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우리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하란TV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상하프로테크 4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오늘 종가가 27,400원이에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지 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7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주식인데 뭐 4만 원대면 아마 2022년도에 아마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비중이 10%니까 이제 다행인 것 같고 이제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다행인 게 이제 2만 원대 바닥에서 찍고 이제 올라갔고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주들 뭐 범한 퓨어셀이라든지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상승세에 같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기관 매수가 집중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흑자는 나고 있지만 시총 4천억 정도고 이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열심히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엄청나게 이제 실적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멤브레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수소 전기차가 더 발전되면 추가적으로 나올 텐데 약간 이제 정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기관이 이제 여기서 올라오고 있고 42,000원대면 이제 30% 정도 이제 30-40% 정도 손실이 났을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제 3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10% 언저리 대해서 이제 좀 비중을 축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되고 이제 올라올 때 아마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 사이 이제 좀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현금화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이제 또 밑에서 사는 그러니까 수익을 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35,000원부터 4만 원 사이에 현금화하시고 다시 이제 여기 조정을 지금 눌림목에서 한번 저가 다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42,0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종가 27,400원입니다. 35,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오히려 더 떨어졌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만약에 또 다른 종목이 궁금하시면 우리 매니저님들의 무료 방송 찾아가셔서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매수가랑 비중은요? 1,490원에 50%입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1,4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네, 어느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종목을 보니까 약간 거래량이 상당히 저조하던데,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속 가져가도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지금 거래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홀딩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오늘 사셨죠? 맞습니다. 네, 오늘 사셨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는 주가 급등할 때 따라가서 비중 빡 실어갖고 빨리 짧게 먹고 나와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금 이제 단기성 트레이닝을 봤을 때 손절가를 잡았으면 손절가를 메꾸고 나왔어야 돼요. 그게 정답인데 사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건설 업종이기도 하지만 오늘 아마 이슈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상풀 역행 풍력 관련돼서 SK E&S하고에 대한 이제 협약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코오롱 뿐만 아니라 이런 재건 관련된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은 맥락으로서 같이 한번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급 자체에서는 아마 내일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50% 정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자리에서 6,300원, 9,200원이죠. 9,200원 정도 자리만 지지만 받아준다라고 하면요. 어차피 오늘 자리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매집봉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만 9,200원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윗꼬리까지 다시 한번 10,000원에서 1,7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짧게 해보고 대응하시고요. 일단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이 꼭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9,200원 이탈한다면 전량도 다시 한번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서 그걸로 이제 복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이제 단기성 트레이닝이니까는 큰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어요. 9,200원 지지를 하는지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고요. 또 상승했을 때는 1,7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유튜브 댓글창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좋고요.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는데요. 유튜브 댓글창 그리고 문자로 종목 상담 남겨주실 때에는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까지 짚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더 디테일하게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넷플스 갖고 있고요.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19,350원이고 17%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넷패스 19,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7%.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예, 그때 매수하고 나서 2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갔다가 네. 거기서 조금 더 수익을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데 네. 어떻게 조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런지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페스 지금 매수가 19,350원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이가람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네페스 잠깐 보게 되면요. 네페스는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종목입니다. 매출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에 몰렸는데 테스트 기업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모멘텀이 그렇게 많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네페스가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네페스는 지금 공장 가동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고 뭔가 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뉴스에 따라서 지금 올라갔던 정도만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금 뭔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게 약간 좀 주가 누르고 요인인 건데 제가 선만 그어드리면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는 게 이 종목이 항상 15,000원을 안 깼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15,000원이 무조건 중요하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속인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15,000원이 깨져버리면 이 종목은 그냥 매도를 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대신에 이제 반도체가 업황 자체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15,000원만 깨지지 않는다. 라는 거를 버티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매수가 19,350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때는 박스권 윗상단이 20,000원 2,000대까지도 가능해 보이니까 15,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페스 15,000원 이 손절 라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삼성과 연관이 있는 만큼 삼성이 반도체 관련해서 호재가 나와준다면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2,000원까지 바라본다고 하니까요. 꼭 수익 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물결님께서 포스코 퓨처엠 3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오늘 종가가 26만 7천 원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깊어서 그만큼 고민도 정말 깊으실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38만 원대 물리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2차 전지의 포모 속에서 이제 50만 원대 이상 안 산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0만 원대도 아니고 38만 원이면은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30, 40%, 30% 이상 손실이실 텐데 그래도 이제 비중이 10%면은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이게 2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얼마 정도 익절을 할 생각, 그러니까 길게 뭐 내후년, 뭐 몇 년, 5년을 기다리겠다 하면 그 가격은 잘 모르겠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35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분기당 이제 분기 실적이 나왔고 올해 이제 1,500억 정도 흑자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번 30만 원대 가능한데 그렇다고 내가 40만 원, 50만 원 다시 갈 거야. 이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35만 원, 저번에도 35만 원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35만 원 정도 10% 정도는 자르시고 다른 걸로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에서는 내가 커팅을 해서 종목 교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30만 원 이상에서부터 멘토키를 얹으시고 35만 원에서 종목 교체하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5만 원까지 가능하자. 포스코 퓨처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 보셔도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좋은 수익 그리고 포트 내 수익률 계속 크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 종목 손절했다 혹은 익절했는데 어느 종목으로 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매니저님들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 어디로 찾아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유튜브에서 10시에 방송 이후 10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촉이 좋습니다. 어제 제가 언급해드렸던 서전기전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또 화장품주에서 마녀공장과 아직 못 갔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있다고 했는데 삐아였죠. 삐아가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원전은 반드시 또 어제가 고점이 아니다. 오늘 눌렀을 때 분명히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G2파워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외적으로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도 계속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처럼 요즘 계속적으로 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 자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몇 가지 픽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무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종목 또는 5월달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들 꼭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등을 달려가면서 촉까지 좋은 김웅태 매니저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10시 10분에 이제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뭐 화장품 하면 실리콘2 그 저번 달에 사신 분은 지금 200%가 넘었죠. 그다음에 S바이오로 저번 달에 샀으면 지금 현재 400%가 넘었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본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코스닥시스 이제 좋을 거다. KEC와 코스닥시스 움직임이 지금 오늘도 9% 7% 올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00%, 100%, 200% 넘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 10분에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똑같은 시간에 저도 방송 진행을 합니다. 10시 10분이고요.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해드렸던 한미만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재료가 한 방, 두 방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료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보겠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 한 종목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오늘 많이 올라왔던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왔던 소식이 아마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거를 바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지금 매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종목들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의 흐름들 까지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 테니까요. 뭔가 반도체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가람을 검색하시고 10시 10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잠시 후 10시 10분에 무료 방송이 있고요. 김웅태 매니저는 10시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10시 10분에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계속 찾아가셔서 어떤 종목 가져가야 될지 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치면 상한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